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갈수록 주가가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 거리에서 또 알아보는 분이 막 계시고. 그러긴 합니다. 네. 또 여기저기서 또 연락이 많이 오시죠. 그냥 자꾸 시간이 없는데 연락 많이 받긴 해요.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네네. 많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점점 더 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좀 커지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그렇고, 자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한국의 T-50 고등 훈련기 이것이 미국 진출을 성공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뭐 재도전이죠, 재도전이죠. 예, 먼저 2018년도에 네네. 사업이 있었죠. 기본 훈련기 미국 공군에. 거기서는 이제 경쟁사한테 패배했죠. 그 보잉사 말씀하시는 거죠? 보잉사가 이제 스웨덴의 사브사를 이제 끌어들여갖고 네. 설계다 가져와 해가지고 미국화 시키는 작업. 그게 이제 현재 T7. 그러니까 이 T7이 원래 사브 건데 이것을 보잉사가 가져와서 공동 개발 이제 형식으로 이제 취하고 있죠. 예.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화 시키는 건데, 네네. 그 미국이 예전에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 거를 가져와서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데 이것이 2018년 TX 사업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선정된 모델이죠. 예. 네. 그런데 이때도 대한민국의 이 T-50A가 또 첨가하지 않았습니까? 아메리카 버전 A. 아메리카 버전. 예, 약간 이제 그 디자인이 바뀌었죠. 그래서 첨가할 때 우리가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게 성능이 워낙 좋으니까. 네네네. 근데 상대 경쟁사가 네. 덤핑을 쳐버렸어요. 덤핑? 엄청난 덤핑으로. 얼마나 후렸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공군에서 이제 이 획득 비용 대수에 대한 획득 비용이 351대를 이제 사야 되는데 총 351대를 뭐 이제 기존 결정 개발 다 끝나면은 이제 발주한 그 대수가 351대. 최종 확보 대수 원하는 미 공군 사업의 351대. 네. 근데 요게 이제 예산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다 합하면은 네네. 197억 달러를 이제 지정을 해놨죠. 총 197억 달러. 네, 계속 사는 거 다 합해 보면.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얼마를 제시했습니까? 이게 또 뭐 그 금액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대로 낼 수는 없잖아요. 좀 깎아줘야지. 그럼요. 네. 그래서 뭐 적당히 깎아준 것 같아요. 얼마 정도? 160억 달러. 160억. 네. 미국에서는 197억 달러를 제시했는데 전체 예산. 예. 한국에서는 160억으로 낮춰서. 예, 그러니까 그 351대를 만들어주는 금액은 이제 물론 이제 공장은 현지 미국에서 설립을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다 합해 보니까 우리는 160억 달러로 하면은 다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제시를 했죠. 그렇다면은 보잉사는 얼마를 제시했습니까? 또 얘는 또 황당하게 92억 달러를 냈다고. 네? 92억 달러. 나 지금 말이 안 나왔어 지금. 그건 이게 금액의 숫자고 92억 달러에 우리 거를 선정해주면은 비행기를 더 만들어주겠다. 351대를 제시했는데 그럼 플러스 더 물건을 더 만들어주겠다. 몇 대요? 475대. 최종. 475대까지 만들어주겠다고요? 네, 92억 달러에.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훈련기에는 또 별도의 시뮬레이터, 지상 설치한 시뮬레이터가 또 필요해요. 그렇죠. 그것도 다 따로 이제 그러니까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이제 훈련 부대, 비행 대대별로 그 시뮬레이터를 다 설치를 이제 해줘야 된다 해서 보니까 이건 별도로 그냥 사실상 공짜로 120대 시뮬레이터. 시뮬레이터 120대? 그러니까 이거까지? 그러니까 이 숫자를 다 합하고 금액을 이렇게 정비를 해보면은 과연 이게 남는 장사인가?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미 공군 TX 사업에서 미군이 제시한 것은 197억 달러에 351대를 이제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업 수행 비용. 네네네. 이거를 다 받으려면은. 그런데 여기서 대한민국은 160억 달러를 제시했고요. 하지만 놀라운 건 이 보잉사가 92억 달러를 제시하고 여기다 더 만들어서 475대 이것을 만들어주겠다고 파격적으로 발표. 거기다가 이 시뮬레이터 120대는 별도의 서비스로 넣어줄게. 얹혀주겠다. 와. 근데 이 당시에 보잉사가 이제 그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게 요즘 그 항공기 설계나 이제 개발하는 과정이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많이 이제 수행을 하는데 전적으로 이제 책상에 앉아서 전기 비용만 날리면서
설계자들 아니면 이제 엔지니어들을 네네. 동원해서 앉아서 이렇게 다 수행을 시키려고 대부분 그런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머릿속에는. 아니 근데 이렇게 장사하면은 지금 보잉사는 남는 게 있습니까? 회사 파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실제 이 군용기 네. 특히 이제 이 전체적인 이제 군사장비 보면 특히 군용기에서 일단 발을 들여놓고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군수지원에서 돈을 비싸게 이제 책정해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 일단 팔아놓고. 전 좀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냥 일반 제품 그 기본 옵션만 된 걸만 사서 가지고 있으면서 내년에는 내가 또 돈이 여기 또 용돈이 생기니까 그때 무슨 뭐 다른 걸 사서 갖다 껴넣는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네시스라는 차가 있다. 뭐 G80. 그런데 이 차에 기본 옵션만 있는 소위 이걸 깡통차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먼저 판매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썬루프라든지 어떤 뭐 안에 어떤 시스템 등등 여러 가지 옵션들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그것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거는 하나의 이제 첫 번째 예고. 네네네. 전투기 같은 경우. 네네. 우리 그 해군의 P3C도 그랬고. 두 번째 예가 이런 이제 이건 훈련기니까 네. 뭐 아주 복잡한 옵션은 이제 나중에 추가로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겠죠. 이건 또 이제 저기죠. 운영 유지, 군수 지원. 그러니까 정비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훈련기니까 자주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비용을 좀 많이 좀 과다하게 이제 막 머리를 써가면서 이제 서류 제출해서 받아내려고. 뭐 10만 원일 거 뭐 한 70만 원 받아내고 뭐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군용기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그 획득 방법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싸게 해놓고서 전투기는 뭐 KF-16이나 F-15K, P-3C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네. 해서 지금 나중에 장비를 센서를 아니 무장을 해서 결합해서 운영을 쭉 해나가는. 그다음에 이제 평상시에 이제 네. 훈련이나 뭐 이렇게 전투 비행 훈련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은 내려오면은 이제 또 정비를 해도 소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비 비용에서 또 과다하게 책정해서 이렇게 좀 받아먹는.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이건 나중에 바가지 씌워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은 대한민국의 T-50A가 탈락을 하게 되네요. 이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금액이. 지금 이 보잉의 T7은 아직도 개발 중이죠. 완성이 안 됐죠. 그래서 결국 미국의 이제 회계감사원에서 네네. 결국 이제 발표를 했죠.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이거는 도대체 언제 개발이 끝나느냐. 이거 지금 예정된 시간을 초과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따져 들어갔죠. 뭐 문제가 있습니까? 예, 항공기 자체 설계가 그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그 엔지니어들이 중심으로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 근본적으로 이렇게 실물을 이제 띄워봐야 되죠, 자주.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 항공기가 그래서 이렇게 막 갑자기 기술을 치어 올린다든지 이렇게 올라가게 아니면 갑자기 밑으로 내려 갑자기 급하강 갑자기 옆으로 돈다든지 네네네. 신속하게 그러면 그 설계가 잘 돼야 되는데 그리고 잘 되고 또 공중에서 이제 그걸 다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전문용어로 그게 이제 윙록 문제가 발생했대요. 그런 관련된 문제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통제가 잘 안 되는. 비행기 통제가 안 돼서 결국 이제 실속하면서 이제 추락해서 사람이 이제 죽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제때 탈출 못하면. 야, 그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훈련기인데 이 고기동 비행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훈련기에는 정말로 치명적이죠. 상당한 치명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사출 좌석에 의해서 탈출해야 되잖아. 제때, 제 시간에 딱 맞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복잡하게 뭐 설명드리다기보다는 뭐 간단하게 우리 영화 탑건 1에서 어떤 모습이 있었죠? 그 사출 좌석 문제로 인해서 누가 죽죠? 구스. 근데 자세히 그 기억을 해보시면은 그 영화 장면을 보시면은 이 뚜껑이 열리면서 캐노피에 그냥 땅. 그렇죠. 제가 뚜껑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캐노피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사망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어렸을 때 뭐 80년대 중반에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저런 경우도 있네? 좀 되게 저기였죠. 그때는 생소했죠. 그러니까 현재 이 보잉사의 T7이 지금 이 사출 좌석에도 큰 결함이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자세한 얘기들이 있어요. 뭐 폭약 설치가 뭐 제 시간에 안 터져서. 근데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탑건의 그 장면. 딱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잉 이 제작사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아무래도 전문적인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이제 해결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비용이 들어가고 일단 시간을 많이 줘야 돼. 왜냐면 지금 시간을 많이 든다. 일단 보잉사의 하나의 예가 KC-46 공중급유기가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업에서는 떨어졌지만 조기 탈락했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처럼 시간을 두면은 하나씩 해결을 해요. 이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뭐 사브나 보잉이나 전문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을 줘야 되잖아. 근데
얼마나 달라고 합니까? 보통 똑같아요. 지금 흘러온 시간만큼은 줘야 된다 이거지. 5년이 흘렀는데 똑같이 5년이 줘야만 좀 그나마 여유 있게 그거를 계산한다 이거죠. 10년이라고. 그러니까 토탈 이제 10년의 시간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네네네네. 원래 이것이 2024년에 초기 운영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6월 기준으로 하면은 앞으로 몇 달 후에. 그러니까요. 초도 배치가 들어야 되는 거야. 몇 달 후에. 뭐 1년도 아니에요. 지금 6월 달이잖아. 올해도 절반 왔는데 2024년이면은 몇 달 후잖아요. 네네네. 근데 초도기가 뭐 나와서 배치가 되면서 뭔가 또 이 대량 양산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건 지금 어림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보잉사의 T7 상당히 문제가 많군요. 그러면 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네네. 그럼 먼저 쓰고 있는 훈련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사용하고 있는. 그 기종이 뭐죠? T38이라고. T38. 네. 얘가 뭐냐면은 네. 우리 그저 수원 비행단, 강릉 비행단에 쓰고 있는 네. 제공호. 제공호. 예, 제공호의 F5. F5의 저기죠. 모태지. 먼저 최초의 그 모델이죠. 그러면은 F5의 아버지 노스롭입니까? 노스롭사죠. 그 당시에는. 네네네. 네. 근데 이게 양산 배치가 시작된 게 네. 1961년부터 이제 양산 시작돼서 마지막 제작한 기체가 72년에 끝났다고. 그러면 최신형이 72년도 거잖아요. 마지막 생산한 그러니까요. 기체가. 예. 그걸 아직까지 쓰고 있다. 물론 이제 저기 좀 운영 수명 유지를 위해서 계속 저기를 했죠. 손을 봤죠. 50년 넘게 쓴 거네요. 일단 저기죠. 시작은 그냥 시리얼 넘버로 보면은 아주 오래된 60년 된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제공호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항공기죠. 그러니까 그 연도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손을 보면서 계속 이제 보완을 하면서 비행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한계에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 공군 측에서는 이 T38 훈련기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려면 최소 뭐 5년은 더 써야 되죠. 와, 그럼 그 비용도 장난 아니게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뭐 5년도 이 지금 개발 기간으로 추가로 줘야 되는 개발 기간이지 양산으로 넘어가려면은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5년 이상 뭐 10년 이내까지 버텨야 되는 거야. T38 가지고. 그럼 뭐 돈을 좀 더 달라고 하겠어요. 지금 미국에서 나온 그 그러니까 예상되는 이제 예산이 1,260만 달러를 더 확보를 해야 된다. 버틸려면 그 개발이 끝나는 것까지 1,260만 달러? 네, 그 개발이 끝나서 양산으로 넘어가는 과정까지 기다려 주려면은 기존 항공기를 뜯어 고쳐 쓰려면은 별도의 돈이 1,260만 달러를 확보해서 그걸 고쳐 쓰면서 버텨야 된다. 아니 2018년 TX 사업에서 지금 보잉이 단 92억 달러의 보잉에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래서 미국 회계 감사원 GAO에서는 이거 안 된다. 때려쳐라 사업. 때려치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미공군도 그거를 이제 통보를 받고 나서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진짜 이제 몸에 와닿는 거죠, 걱정이. 와, 이렇게 되면은 이 사업은 빨리 때려쳐야 되고 빨리 2차 TX 사업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미공군이 진짜 손을 떼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쉬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회사가 개발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보잉. 미국의 대표적인 양대 군용기 제작 업체예요. 죽일 수가 없다고. 더군다나 보잉사는 미국의 대표하는 여객기 제작 업체예요. 에어버스하고 전 세계 양대 산맥. 이 회사를 죽일 수 있나 싶은 거죠. 못 한다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인 이제 의견이 어쨌든 시간을 더 줄 거는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우리가 JPS 사업 때 그런 이제 선례가 있다고 해서 똑같이 그렇게 엎어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최대한 시간을 주면서 나머지 사업들을 요즘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전술훈련기, 뭐 더 고성능 훈련기 사업 별도로 있다는 거, 막 가상적기 포함해서.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한국의 이 훈련기 미국의 1,000대를 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T7은 이제 그 기본 훈련기, 기본 고등 훈련기로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시간을 더 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별도로 이제 완전 여기 뒤였잖아요, 여기서 학을 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좀 더 고성능 훈련기 사업은 T7은 좀 배제를 하지 않을까. 어쨌든 미국은 현재 이 T7A보다 더 고성능인 훈련기를 필요로 한다. 네, 간단히 말씀하시면.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올해가 2023년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 세 가지에 대한 그 소요를 방향을 이제 정해야 되는 거예요. 후보들을 어떻게 모으고 그리고 어떤 성능을 이제 요구할 건지를 내년에 이제 확정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카이에서 이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카이 그 대표님께서 내년에는 블레이글스를 미국에 내일 파견을 해야 된다. 뭐 좀 같이 합시다. 뭐 이제 공군 국방부에 이제 부탁을 하고 있지. 그래서 거의 뭐 확정된 것 같아요. 내년 여름을 이제 아마 미국
기점으로 대륙을 미국 예. 대륙을 다 이제 다 횡단 한 바퀴 돈다. 예, 뭐 주요 이제 뭐 에어쇼 있어요. 대륙에 그걸 다 이제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의 뭐 순회 공연이네요. 예. 이런 경우는 이제 97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일본의 그 T4 훈련기가 이제 그랬던 적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머리에 이제 스치죠. 아 우리도 이제 드디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미국 대륙 갈 수 있구나. 예. 지금까지는 뭐 영국까지 갔지만 영국 네. 뭐 중동 지역 뭐 동남아시아 했는데 미국은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면 지금 막 어디 뭐 유튜브니 언론이니 막 지금 나오는 기사가 뭐 미국에 1000대를 팔 수 있다. 가능하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 훈련기 다 폭망하고 네. 아 원래 T7 이것이 폭망을 하고 취소를 이제 뭐 해버리고 1차 TX 예, 해버리고 네네.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 나머지 고성능 훈련기 네. 뭐 고등 훈련기 유제 TS 뭐 전수 훈련기 TS에서 이거를 다 소요를 몽땅 합해서 합하면 1000대가 넘는다는 거지. 아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보행을 이렇게 버릴 수는 없다면서요? 기존에 그 공중급유기라든지 그 여객기 다 폭망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까지 결정해버리면 그 회사는 없어져요. 분산된다고. 공중 분해돼. 그래서 일단은 차선책이 네. 그 해당되는 그 보잉 사브의 T7한테는 좀 더 시간을 주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4년 5년은 그렇게까지 줄 것 같지는 않고 좀 채찍질을 하는 차원에서 네. 뭐 한 2, 3년은 이제 주지 않을까. 2, 3년 네, 최대 뭐 한 번 더. 2028년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네. 정말 최대한 한번 해봐라. 마지막이다. 이제 그렇게 경고성으로 줄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포기될 것 같지는 않고 네. 나머지 새로운 이제 별도의 이 고성능 훈련기 예, 이거는 이제 미공군 해군 이거는 야 너는 일단 마이너스야 일단 빼고 나머지 T50이 성능이 좋은데 이 항공기를 좀 더 한국의 T50 T50을 좀 더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자. 우리의 그 소요 ROC에 맞는지도 다 따져보고 가격도 따져보고 이제 그러려면 이제 아무래도 뭐 우리 시중에서 얘기하시는 로키드 마틴이 전면에 나서야 되죠. 카이가 전면에 나선다기보다는. 이 로키드 마틴과 이 카이가 함께 합작해서 만들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부정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게 결국 그러면 우리는 또 로키드 마틴의 하청업체로 뒤집어진다. 입장이 바뀌어버린다. 이게 뭐 좋은 사업이냐. 그렇게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예, 거기서 좀 반론 좀 해보시죠. 근데 이게 또 사업 숫자가 네. 지금 별도로 분류하면은 지금 337대 사업이에요. 이 고성능 훈련기 사업은. 337대. 네, 그러니까 300여 대죠, 사실은. 네네, 300여 대라고 하시죠. 숫자가 좀 오락내락 하는 거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일단 2차 이 고성능 훈련기 사업은 300여 대다. 네.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어쨌든 뭐 하청업체로 들어가도 뭐 남는 건 있고 네네. 그걸로 인해서 이 상품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나머지 나라들 뭐 이집트라든지 남아 있는 나라 많잖아요. 아,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지. 미국뿐만이 아니라 네, 상품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미 공군, 미 해군이 이게 이제 채택한 훈련기야. 그것도 고성능 훈련기로서 전술 네네네. 훈련기로서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기가 이제 좀 더 쉬워지죠. 아, 그렇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먹는 거고 미국에다가 이제 그냥 갖다 이제 뭐 우리 같이 해서 개발을 하면서 이거는 그쪽 공장에서 만드시고 뭐 필요하신 거 저희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쉽게도. 네, 그러니까 지금 한창 언론 유튜브에서 나오는 한국의 훈련기 T50 이 미국에 1000대 판매 가능하다. 이것은 실제로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네요. 현재로서는 좀 과장된 거죠. 과장이 되고 실제 가능한 것은 300여 대다. 예. 아니 그동안에 뭐 미국의 모든 군용기 사업 보면은 이제 그 엎치락뒤치락 막 우여곡절 많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지켜보고 이제 경험해 보니까 실제 한 300여 대를 팔거나 사는 그쪽에서는 그런 사업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데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죠. 훈련기 이전. 그럼요. 이게 또 더군다나 유사시에 네. 뭐 이 방공 전투기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자기 그 미국 대륙에 이제 그런 사례는 이제 영국 공군이 그런 게 있었고 호크 훈련기.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도 좀 무장도 하는 이제 고성능 훈련기로 사용하려는 거고 다목적으로.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다 이제 이렇게 열어보고 이해를 해보면은 가장 끝에 가서 이제 걱정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걸리는 게 있단 말씀이십니까? 역시 또 경쟁 그 문제, 경쟁 관계. 뭐 M346 혹시? 걔는 태생이 러시아 거라서 T50은 태생이 미국하고 손잡고 만든 거예요. 그렇죠. 로키드. 네, 로키드하고.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역시 사브사. 또 사브예요? 네, 나 놀랬어. 사브는 지금 T7 만드느라 지금 정신이 없을 텐데요. 그건 이제 좀 그건 별도 이제 배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네네. 이게 고성능 훈련기다 보니까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떤 유사시에 그 미국 대륙 방공 전투기로 쓸 수 있다. 네네네네. 써야 된다. 네. 예, 뭐 단거리 미사일이나 뭐 암남 그런 거 달아서 올라가야 되는. 그게 뭡니까?
좋아하시는. 제가 좋아하는 거요? 저는 아파치만 좋아해요. 그리펜 안 좋아하세요? 그리펜? 그리펜? 저 그리펜 안 좋아해요. 스웨덴 사버 그리펜. 네. 예, 안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F14, F15 좋아합니다. 지금 그 카이 입장에서 네. 걱정하는 게 그놈이 등판할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 그리펜이 등판할 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펜 버전이 기존에 이제 자스 39 CD 버전이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구형인데 네. 그다음에 이제 슈퍼 그리펜이 지금 나와 있죠. 네. 브라질이 면허 생산하고. 슈퍼 그리펜 뭐 이런 것이 훈련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제가 JS39 CD 구형 버전까지 얘기한 게 그 네. 옵션이라는 게 지금의 에이사 레이더 장착한 아주 그 최신형 그 슈퍼 그리펜 말고 네. 그 획득 가격이 또 있잖아요. 네네네. 가격 문제가 있잖아. 예, 예. 그러면 모든 걸 띄운 거, 좀 더 간략한 거. 아, 옵션 빼고. 그러면 기존에 자스 39 CD형 네네. 그거를 이제 미국화 시키는 이제 그것을 이제 경쟁 관계로 올려놓으면 이제 그게 이제 선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엔진은 미국제야. 아니 그런데 이 T50 이거 약간만 만지면 이게 바로 FA50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 이제 카이에서 그 교수님들을 이제 불러놓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네네. 대략 한 10가지 이내의 어떤 개량사항, 물론 이제 그 똑같아요. 뭐 사출 자석을 미국화 시켜야 되고, 뭐 미국이 원하는 대로 고성능 사출 자석에다가 여러 가지 그 손을 봐야 되는 게 한 대략 10가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돈 들여서 하면은 뭐 경쟁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충분하다. 예, 근데 이 지금 알려지지 않은 자스 네. 39 그리펜이 등장하면은 얘는 전투기거든. 그건 전투기잖아요. 이 복제하는 것도 있지 복제. 아, 복제형도 있어. 그러니까 옵션이 이제 어떻게 추려가지고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카이 내부에서는 이제 그 걱정을 자스 39가 이제 등장하지 않겠나. 그냥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보잉 사브에서. 그러니까 이 T50이 완전히 개량을 해서 FA50으로 나가야 돼. 이건 역시. 그래서 이제 저번에 단자형도 예. 제출하는 제안하는 그 경쟁 그 사업에서 1인승, 2인승 동시에 내야 된다 이거예요. 동시에. 네, 동시에 내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옵션 문제 때문에 슈퍼 그리펜은 가기는 좀 그래. 네. 그쪽은 아니고. 네. 네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처음으로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 주장이 아닙니다. 네. 아닌가요? 예. 딱 봤습니다. 내용. 보니까 그리펜이 거기 있더라고요. 오, 유일한 경쟁자죠? 아니 기존에 이제 형식적으로 M346 이태리 거, 네네네. 걔도 이제 이름은 올려져 있는데 그냥 있는 워낙 거. 워낙 다들 아시잖아요. 그건 러시아 태생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미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가 있죠.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한창 뭐 한국의 이 T50 훈련기가 미국으로 진출을 해서 약 1000여 대를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뭐 거의 뭐 헛소문이네요. 아니 뭐 저희도 그렇지만은 네. 유튜버도 그렇지만은 좀 약간 과장돼서 이렇게 해야만 또 관심도 가져주니까. 예. 아니 근데 우리 이 슈퍼소닉 TV는 과장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느껴 좀 과장해야 된다는 거. 아, 우리도 좀 과장 좀 할까? 아 이거 그냥 재미가 없대. 그냥 너무 사실만 얘기하니까 재미가 예, 없지. 고지고대로 얘기하면은 재미가 없고 밋밋하대. 맛이 없대. 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슈퍼소닉 TV 좀 과장 좀 할까요? 썸네일 그냥 팍팍 그냥 막. 아니 그렇다고 또 가짜 뉴스화 시키면 안 되죠. 아,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못해.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걸 약간 이렇게 좀 불려서 하는 거지. 예, 저희는 이 심지가 굵기 때문에요. 이 과장 포장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네, 맞죠? 근데 좀 가끔가다 이렇게 좀 해? 조미료 좀 이렇게. 아, 약간의 조미료는 좀 뿌려볼게요. 조미료 좀 뿌려. 예,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저 소닉 PD 그리고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